꿈을 꿔요. 이걸 어떻게 꿨느냐? 케냐에서 꿔요. 아프리카. 케냐를 여행할 때 꿈을 꿉니다. 이건 뭘까? 미국이라는 상황은 뭐죠? 융이 머무르는 유럽인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융은 유럽인이고 백인인 거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흑인이 그 백인을 흑인화 시키는 거죠. 흑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뭔 뜻일까요? 융이 흑인 되는 거죠. 흑인 되는 건 뭔 뜻일까? 그렇죠. 무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인이 흑인 되는 것은 의식이 무의식화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융이 이제 그 아프리카 이제를 여행하면서 그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시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심성에 너무 빠져 들어가다 보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거의 그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되면 그때 분열이 오는 거거든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일시가 분열이에요. 우리는 정신분열이 그러면 나눠져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고 인식하면 분열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보는 게 분열이에요. 분명히 이걸 못 보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을 못 보는 게 분열이지 두 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분열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게 정신분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분열 증세는 의식과 무의식이 나눠져 있어서 정신분열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는 게 정상인데 의식으로만 쏠려 있는 것도 정신분열이고 일방성. 그리고 의식을 거의 모르는 무의식에만 빠져 있어도 정신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옳다고 하면 다른 얘기 절대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은 곧 자살로 가든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을 죽고 지도 파멸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외로 잘 나가서 독재자가 되든지. 근데 그게 이제 성공한 케이스는 그 환경이 받쳐줄 때까지만 존속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들이 그렇잖아요. 제일 그 나이 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그 행동 패턴과 습관이라든가 사람 대하는 태도가 안 먹혀 들어갈 때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되게 재벌들이나 아니면은 어려움 없이 보호받고 산 사람들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되게 이제 재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대개는 그래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돈을 줬는데 이 새끼가 안 해. 돌아버려. 진짜 그래요. 안 먹혀 이게.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뭐 아니면 술집이나 다 먹힌 거야. 그냥 수표 한 장 딱 던져주고 그냥 찔러주면. 그리고 심지어는 뭐 검찰이건 판검사도 다 넘어가. 액수가 문제지. 응? 똑같아. 창녀나 판검사나 검사나 의사나 배운 사람이나 교수나 똑같아. 액수 차이야 그냥. 창녀는 10만 원 주면 될걸. 응? 재벌들한테는 뭐 억대로 가야 되잖아 최소한.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으로 알아. 똑같거든. 돈에 의해서 놀아나는 것은 똑같아. 근데 굉장히 자존심으로 알아 그걸. 근데 돈이 있을 때는 통해요 그게. 돈이 없어졌어. 안 통하는 거야.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또 그런 방법을 또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견디니까 빚을 내요 계속. 그래서 그 압구정동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그런 부유 클럽들이 모이는 클럽들이 있는데 진짜 부유한 사람도 오지만 다 망한 깡통들이 와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빚내가지고 회비 내고 거기 가면 대접받잖아. 있는 척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다시 말하면 본인이 체면 유지할 정도의 눈가림을 하고 슬쩍 사라진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활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제차 동호회도 있대잖아. 그러면 이제 외제차, 그러면 이제 어떤 그룹들이 있으면은 월세방살이 하면서 돈 없으니까 외제차 사다가 그 동호회에 가서, 거기 가면은 사람 사는 것 같죠. 대우 받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통하는데 계속 안 통하잖아. 그리고 이제 어느 집단에 가서는 통했어. 근데 우리 육 모임에 와서는 안 통해. 우리 육 모임은 안 통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 교수를 대하는 것도 선물 공세하고 뭐 대접하고 뭐 막 잘하고 막 하면은 웬만한 데는 통했어. 근데 이상한 시시한 학교 오니까 또 안 통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학교인데 전혀 통하지가 않아. 이게 먹히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분열이에요. 한쪽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이 오면은 전혀 반응을 못해요.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응? 그래서 그 나와 다른 세계가 있는 거고, 그 다른 세계는 다른 세계대로 이유가 있구나. 응?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을 보는 것이 고통인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명품 백만 사가지고 다니다가 일반 백을 사면 자존심 더러운 거죠. 차라리 안 사고 안 차고 말아 그냥. 그래서 짝퉁이 팔려 우리나라는. 거짓말로라도 명품 흉내를 내야 되니까. 다들 그 짝퉁이 인생인 거죠. 미국인데 겉은 백인인데, 근데 이거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의 개념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종차별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유럽인은 유럽인으로서 흑인을 수용해야 돼요. 한국은 한국인으로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 사람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 사람 될 필요 없어. 응? 우리는 우리대로 있으면서 미국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주체성을 갖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은 나라도 국가도 자존심도 없어요. 돈이 그 위에 있어요. 돈이 가치고 돈이 원칙이죠. 놀라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사고입니다. 돈이면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나라도 바뀔 수도 있고 나라까지 사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무제한이잖아. 중국이 맘만 먹으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다 사버려. 지금 제동장치가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를 거의 다 먹어버리고 있어 지금. 야금야금. 걔네들 맘만 먹으면 이 남한 땅덩어리 다 사버려. 맘만 먹으면. 근데 교묘하게 제주도부터 먹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정신머리 있는 정치가라면, 정치인이라면 그 묵인하면 안 되죠. 왜 중국처럼 영구임도 해주면 되잖아. 그래, 너희들이 살 동안 살아. 그러나 소유는 우리한테 있어. 마음대로 먹고 살아. 이게 바로 내 자아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주체의 힘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속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우방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괜히 주체를 내세운다고. 그 나란 존재,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자아의 정체성, 자아 구조가 확립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가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게 그 확립이 안 된 사람이 하다 보면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정치에만 왔다 갔다 하지, 결코 어떤 나라의
주체성 얘기하면 민족주의라고 몰아세워버리고, 주체성 얘기하면은 반경제적이라고 몰아세워버리고, 응? 주체성 얘기하면은 막 데모하고 민주 뭐 어찌고 이렇게 몰아세워버리고, 흑백 논리로 끌고 간단 말이죠. 모든 것을. 이건 분열자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세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내 주체, 내 자아성, 그 주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위험한 일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던져서라도 나를 지킬 힘이 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야, 네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현실적으로 물론 뭐 생명을 함부로 던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 생명을 던질 만큼의 그 도전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 부당한 일을 시켜 계속.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을 계속 시킨다든가.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뭐 써서는 안 될 재료를 써서 뭐 음식에 넣는다든가. 아니면 화학약품을 계속 해가지고 에틸알코올을 써야 되는데 메틸알코올을 써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졌잖아요. 그 돈 몇백 원 차이 때문에.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은 알아.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잘릴까봐. 잘려도 그만두거나 말을 하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이 내가 잘려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영원히 직장을 잃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돼. 이건 정의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자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를 지킨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것인데 그 위험한 일을 회피하다 보면 수많은 이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수많은 고통을 겪어요. 근데 자아를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수많은 거를 더 얻어요. 소위 말하면 제일 큰 걸 얻는 건 뭐냐면 자유를 얻어요. 놀라워요. 자유를 얻는 것만큼 세상에 보물은 없어요. 거만하지 않으면서 자기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일 거예요. 그 자유함, 나됨, 그 자유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통 안 받는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아야 나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그러려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겉으로 뒤집어 쓰는 그 이런 거칠어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나를 지켜요. 근데 그러려면 가난해질 각오를 해야 되고 고통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손해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 각오를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죠? 다 망해먹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선생님 욕심이 없잖아. 아니 그 옆에 그대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그 화신이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다가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요. 다 주고 다 이해하고 양보하다 보니까 에이 좀 자유로워 아쉽지.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해놓으면 이제 잘려도 죽을 각오가 된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사람을 깨닫게 도와주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사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려서 죽는 것보다는 이 약을 쓰면 너도 죽고 나도 결국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도
깨우치게 하는 그런 방법. 우리는 못 깨우쳐요. 못 깨워서. 그리고 우리는요 깨우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리고 누가 깨우치려고 하면 성질 빡 나. 그래 안 그래?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모른 척해? 우리 권 선생. 저요? 응 그래 안 그래? 왜 모른 척해? 누가 깨우치려고 하면 신경이 나잖아. 안 보고 싶네요. 그 융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교수직도 버리고 굉장히 그 외로운 프로이트랑 헤어져가지고 12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세계 국제 정신분석학회 회장도 하고 좋은 교수도 되고 편안한 생활. 그런데도 그런다고 해서 학문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오버만 안 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킬 것만 좀 약간 지켜주고. 지켜주고 예의 바르게 지켜주고. 소위 나이스하게 그 지켜줄 건 지켜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정말 이제 대부분 교수가 되더라도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 게 지금 우리 학교로 보내는 게 난 참 자랑스럽다. 왜냐면 내가 모교로 갔으면 이렇게 공부 못했어요. 제약도 많고 눈치도 봐야 될 게 많고. 근데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데는 정말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곳이고 다른 데 비해서 학생도 좋고 가난해요. 가난한 곳이 오히려 나한테 많은 도전을 줬다. 근데 배부르면 절대 안 하거든요. 내가 왜 심리학을 했겠어요? 배부른데 배고프니까 했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니까 했는데 실질적인 배라고 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여기 보면은 중세 이제 27번에 보면 중세의 그 성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마셨던 컵을 성배라고 그러는데 그 성배의 전설 아소왕 그 아도왕의 이제 전설이 있어요. 12기사가 그 예수님이 마셨던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 그 전설이죠. 그런데 그 중세의 성배성이 오는데 성배를 가져오는 과제의 꿈을 꿔요. 그것이 이제 인도에서 그 꿈을 꾸거든요. 인도 여행을 할 때. 그래서 그 성배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는 또 무의식의 세계를 느꼈고 인도는 인도대로 뭘 느꼈냐면은 완전히 대극이 합일된 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소위 창조신과 파괴신이 하나가 돼 있고 선과 악이 한 신 안에 하나가 돼 있어요. 인도는 굉장히 정말 특이한 이제 나라입니다. 인도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가라든가 또 신체적인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감추어진 성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융에게는. 그래서 그 성배를 찾는 그런 경험이 꿈에 나타난.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면은 아까 이제 한 선생님이 얘기했죠. 높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에서 떠나려는 순간에서 그 심장 경색 상태에서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나. 정말 그야말로 그 죽음 직전에서 다른 인격적인 존재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이희, 나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희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예요, 자아. 영어로, 에고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독일어의 이제 젤푸스트. 이게 이제 셀프, 영어의 그 셀프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의 모습인데, 이 자아가 완전히 우주 공간으로 딱 떨어져서 내 안에 있는 타자하고 구별되는 상태로 떨어진다는 거 굉장히 그 신기한 경험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유로운, 어찌 보면은 그 자아 홀로만 있는 경험,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생전에. 정말 자유로워서 다시 또 그 세계로 가서 그 내 안에 있는 타자의 그 지배를 받기 싫은 거죠. 늘 우리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고통을 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타자
악들이 괴롭힘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선생님을 그 허공에 그 줄다리기를 줄로 걷게 하는 것도 선생님 안에 있는 타자가 늘 그렇게 그 허공에 있는 줄로 올라가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타자가 누군지 또 어떤 존재인지 그 타자의 성향이 뭔지를 알려 하지 않고 그 빨리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환상적이냐 현실적이냐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너무 빨리 답을 내리지 말어. 현실과 환상으로 그렇게 저 허공에서 그 저 줄타기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지나치게 환상적이라서 이런 거 꾸나요? 너무 그래 버리면 그 다음에 탐색이 안 돼. 네, 아니 꿈을 조금 받았는데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있다. 좀 걱정스럽게 누가 말씀하시길래. 아이 저 그럴 수도 있다 이거 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해석이 맞는데 네. 그런 해석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벗어나가지고 있는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그런 꿈이 나왔을 때 결국은 그 꿈의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듣고 몸으로는 안 들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어찌 보면은 아까 말한 어떤 주체와 객체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내면의 소리를 안 듣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멀어진 거지. 현실과 멀어진 거지. 현실과 멀어진 것이 먼저 나오면 안 돼. 도대체 내 내면에 나는 뭘 요구하는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타자, 객체는 내 주체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분열 상태예요. 내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 현실과 환상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거야. 물론 그 꿈의 해석은 맞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 꿈의 얘기는 여기서 너 이러니까 이래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이런 상태로 나를 끌고 가는가. 소위 그 타자의 목소리, 내 안에 있는 그 타자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야.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 응? 그리고 그 해석을 아무리 염두에 둔다 한들 되지 않아. 선생님 같은 꿈 많이 꿔. 딴 사람들도. 지금 여기 여 중에서도 많이 꿔. 다들 아마 알 거다. 많이 꾸는데 너 환상을 버려. 아니면 현실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이래. 이런 말이 도움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난. 그런 얘기 난 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먹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안 먹혀 들어갈 때는 우회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회로 뺑뺑이 돌려야 돼. 뭔 말이야? 이게 이제 참 뺑뺑이를 돌려야 돼. 그래서 알아들을 때 그때 이제 서서히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정답부터 먼저 얘기해 버리면 그것만 기억하느라고 이제 다른 세밀한 부분을 안 보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도 조절과 타이밍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 꿈 분석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노는 거다. 꿈과 더불어 놀고 꿈과 더불어 호흡하고 근데 그러려면 많은 참을성이 필요해요. 꿈이 말하는 건 이건데 지금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얘기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노하우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을 때 사실 저는 느끼기가 가다가 계속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앞이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뒤로 미끄럼틀 쳐가서 오니까 뒤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는 앞으로 계속 진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어떤 꿈에서 이걸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꿈을 받으니까 땅에 발을 딛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는데 이제 그 꿈 분석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니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맞는 건지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게 맞는 건지 조금 음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융이 그 65년을 자기 꿈을 60년을 넘게 가져갔잖아요. 만약에 한 10살쯤에 네 꿈은 그거야. 누군가가 이래서 그런 꿈을 꾼 거야 라고 딱 거기서 결말이 져버렸으면 어쩌면 융은 11살에 그 환상을 보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끝나고 그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 꿈에서 머물 수 있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과제는 그 꿈을 좀 더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면 계속 가져가 보시고 음미하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에요. 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꿈의 의미는 그 당시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 안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꿈은 뭐냐면은 꿈의 의미가 뭐냐라기보다는 더 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수용해 주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꿈의 의미를 선생님은 알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 분에 대한 아쉬움,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말하면 그 꿈의 의미는 다 알잖아요. 본인도 왜 모르겠어요. 그 허공에 떠서 더 하고 싶은데 어떤 자기의 욕망을 더 추진하고 싶고, 그죠? 더 하고 싶은데 그 좌절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짐작은 누구나 하는 거. 이 꿈은 사실은 의미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 허공에 떠 있으니까 현실과 멀어졌다는 의미도 웬만한 사람은 알 테고, 솔직히 무슨 그 이 꿈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이제 그 왜 당신은 나의 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하고 좀 충분히 알아줘서 그 나의 안타까움을 위로를 해주지, 그 여기에 대한 얘기를 꼭 마치 딴청 부리듯이 그냥 현실과 비현실 개념에서만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아쉽고 서운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 같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난 거죠. 아니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혼란스럽다고 말은 하지만 신경질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혼란스럽단 말은 이제 차마 신경질 난단 말을 이제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성의를 봐서 굉장히 순화시켜가지고 지금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분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왜 나는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왜 이걸 안 받아주냐, 지금 그런 건데.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내가 아까 딱 그랬잖아요. 더 계속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가다가 무서워서 돌아왔으니까 그 밧줄에다가 그 발골이 하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떨어져도 완전히 바닥으로 안 떨어지게 푹 가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떨어지면 악 소리 지르면 누군가는 와서 구해줄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이 이제 믿는 사람이 와서 다음에는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그 전에 사실은 길을 가고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앞에 어떤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이렇게 화음을 넣어주더라고요. 화음을 넣어주는데 그 뒤에 꿈꾸는 거예요. 아우, 역시 내가 맞췄네. 야, 역시 누군가가 선생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에 꿈이고 그 뒤에 꿈이 지금 제가 공중에서 앞에서 그런 꿈을 꿨는데? 네. 앞에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그대여
갔었는데 믿고 내가 아니 그때는 공중에 있으면 사다리를